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전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너무 죄송하게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녹화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약을 먹으면 딱 저녁에 우리 라이브 방송하는 시간에 제가 너무 몽롱해서 제 컨디션으로 방송을 못 할 것 같아서요. 약을 먹고 약 기운이 퍼지기 전에 영상 후다닥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네,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혹여나 주말에 제가 컨디션이 괜찮으면은 주말에 또 한번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장 페이지입니다. 네, 오늘은 상장 페이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오늘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광경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방송 때는 감사 보고서를 순식간에 보는 팁을 하나 알려드렸었죠. 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어야지만 볼 수 있는 광경이 하나 있어요. 보고 가야죠. 1년 중에 딱 한 번입니다. 딱 하루. 바로 오늘이거든요.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사보고서 제출은 의무사항입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면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거든요. 즉 오늘 제출하지 아니하면은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그럼 선생님 상장 폐지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주식 휴지됩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오늘 시간의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여기 뒤에 보시다시피 급락한 주식들이 있죠.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코언플레이. 클릭을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네, 보시다시피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클릭을 합니다. 자, 코언플레이에 나온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하겠다. 원래 제출 기한은 3월 31일까지인데 나 4월 7일까지 제출할게. 왜?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와서. 감사보고서 오늘까지 제출해야 된다니까요. 예, 근데 오늘 제출 못한 겁니다. 누가? 코언플레이가. 어, 오늘 시간에 급락한 주식인 코언플레이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 AD칩스 볼게요. 오늘 시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폭의 하락을 보여준 얘도 그래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서. 왜? 감사보고서가 안 나와서. 얘도 클릭해 볼까요? 똑같습니다. 자, 사업보고 제출기한 연장 신고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3월 31일까지인데 4월 7일까지 제출할게요. 왜?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와서요. 적합한 감사 증거 확보를 위하여. 즉 여기에 지금 오늘 시간에 급락한 주식들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주식들 중에서 감사 보고서 제출 안 해서 시간에 급락한 주식들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입니다. 위험한 주식들입니다. KH전자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KH전자도 밑에 보니까 있네요. 그쵸? 사업보고 제출기한 연장신고서. 이거 여러분들 오늘밖에 못 봐요. 1년 중에 이 광경을 구경할 수 있는 날이 오늘밖에 없습니다. KH 필룩스 사업보고 제출기한 연장신고서. 그쵸? 네, 그리고 장원테크도 한번 볼까요? 얘도 같은 이유인가요? 같은 이유네요. 그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신고서. 자, 휴림로봇 보겠습니다. 휴림로봇. 얘도 그러네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현장신고서. 그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이 휴림로봇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감사보고서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1년 중에 오늘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방송하는 입장에서 보여드려야죠. 엘컴텍은 정상적인가 봐요. 보시다시피 감사보 제출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엘컴텍은 상관이 없고요. 요 위에 있는 애들 있죠. 낙폭이 큰 애들, 얘네들이 일단은 보고서를 제출 못했거나 감사 보고서를 제출 못했거나 사업 보고 제출 못해갖고 현재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현재 투매가 나온 기업들도 있고요. 뭐 밑에 보시면은 시간의 낙폭이 적은 애들 중에도 있어요. 제넨바이오 보시면은 제넨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네,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오늘 날짜로 나왔죠. 그쵸? 이거 그러면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만 볼 수 있는 광경인데 봐야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광경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휴강을 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 이 광경을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그날 그날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론이나 팁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여기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구나 오늘은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접수되셨나요? 녹화 방송이지만 마음속으로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칭찬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날려주시고요.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장 폐지, 상장 폐지, 상장 폐지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 상장 폐지가 사실 뭔지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마침 또 이거 갖고 지금 공부하기 좋은 재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을 하나 띄울게요. 자, 잘 보이시죠? 상장 폐지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상장 폐지되면 내 주식이 휴지가 되는 겁니까? 기업이 망하는 겁니까? 이런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상장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우리 다른 말로 IPO, 기업 공개라고도 하죠. 즉 거래소에 상장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상장이라고 합니다. 상장 폐지는 거래소에 쫓겨나는 겁니다. 더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가 있어요. 그리고 뭐 홈플러스도 있고요. 롯데마트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운동화를 생산하고 있는 휴직홀딩스의 휴직 컴퍼니의 대표입니다. 저는요 운동화를 생산을 해서 각 마트에다가 납품을 하고 각 마트에 전시도 해놓고 운동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트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뭐야? 너 우리 이마트의 판매 규정을 어겼네? 너 나가.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는 상장 폐지가 기업이 망해서 쫓겨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룰을 어겨서 쫓겨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운동화 대표가 뭐야 이마트 왜 이렇게 장사한대? 나 이마트에서 나갈래. 자진 상장 폐지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자진 철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즉 상장 폐지라는 거는 이 운동화 업체가 망해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겠죠. 뭐야 이 운동화 업체 망했네? 더 이상 거래 안 되겠다. 저거 철수시켜 라고 할 수도 있고 내지는 뭐야 이 운동화 업체 AS 품질이 왜 이래? 우리 계약 해지하자. 그렇게 철수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화 대표가 아이씨 뭐야 나 홈플러스랑 너무 안 맞는데? 자진 철수할 수도 있고요. 상장 폐지라는 건 이 시장에서 이 각 마켓에서 나가는 걸 말합니다. 기업이 망했다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나가는 걸 말합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즉 상장 폐지 후에도 주식은 계속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장 폐지되었다고 해서 주식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고요. 상폐되고 나서도 주식에 대한 거래는 가능합니다. 즉 상장 폐지가 되었다는 거는 거래소에서 나간다라는 걸 뜻하고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같은 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기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국일제지 가 상장 폐지로 상당히 핫한 기업 중 하나죠. 대표이사가 좀 거의 뭐 제가 볼 땐 막장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데 기업을 팔겠다고 했다가 회생 절차 밟았다가 단순히 회생 절차만 밟은 게 아니고 부도도 냈다가 사채 원리금 못 갚았죠. 냈다가 그리고 회사 팔았는데 판다고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다시
그 계약을 물렀다가 지금 취소됐죠. 그리고 지금 거래 정지되고 감사보 제출 못하고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려고 기로점에 딱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현재 국유재지. 그죠? 이런 기업이 있는 반면 반대 기업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냐면 오스템 임플란트. 차트가 왜 이래요? 차트가 왜 이러죠? 얘는 공개 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있었던 SM처럼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공개 매수를 진행하냐면, 최대 주주의 지분을 한번 볼게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량 기업입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국일돼지처럼 적자가 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적자가 났기 때문에 쫓겨나는 그런 상패가 아닙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흔히 말하는 자진 상패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야 이마트 나랑 안 맞아. 운동화 사장님께서 나 이마트 더 이상 신발 안 팔래 이러고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물러나면 여기에 투자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냥 물러나면 안 되죠. 그래서 공개 매수란 걸 해서 지분율을 95%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95% 이상의 지분을 최대 주주가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자진 상패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돈 없는 기업들은 못 해요. 돈이 있어야지만 공개 매수를 통해서 주주들한테 나한테 팔아 라고 요청을 하고 실제 본인한테 팔면서 지분이 올라가게 되면은 최대 주주가 나 자진 상패할게. 더 이상 나 거래소에 안 남아 있을 거야. 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있죠. 종종 있어요. 자진 상패. 즉 상패라는 거는 무조건 기업이 망해서 물러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감사보 제출 못해서 발발 떨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내지는 상장 폐지의 기로점에서 갖고 상장 폐지 되냐 마냐 하는 기업들도 있고 하지만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자진적으로 자발해서 직접 거래소에서 물러나기도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에버랜드나 이런 기업들은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으면 좋거든요. 왜? 누가 마음대로 이렇게 열람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열람해서 보고 또 주총 열면은 개인 투자자들 와갖고 얼마나 닥달합니까? 그런 걸 안 봐도 되고 IR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투자자 유치 안 해도 되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간섭 안 받고 기업 경영할 수 있으니까 좋고 선생님 그럼 상장은 왜 해요?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특히 작은 기업들 시총이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신주인수권 사채 발행이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투자자를 모을 수가 있고 기업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명성 이런 것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죠. 상장되어 있다 이러면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투자자 유치도 쉽고 하다 보니까 상장 유지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익을 더 많이 쳐주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나 상장 필요 없어 하고 돈 많은 기업들은 이렇게 물러나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럼 상폐되면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이 달라갖고 어떤 기업들은 자진 상폐이기도 하고 어떤 기업들은 쫓겨나는 상폐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형이 다릅니다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폐들은 쫓겨나는 상폐 즉 기업이 망해서 쫓겨나는 상폐들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기업이 이미 망했기 때문에 주식 자체가 휴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아주 간헐적으로 또 상폐됐다가 다시 회생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또 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진행 중에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강의 하기 좋다 그랬잖아요. 자, 보시면은 이 성지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자, 성지건설 보시면은 재상장 노리는 성지건설. 옛날에 이게 상장 폐지되었던 기업이거든요. 네, 상장 폐지되었던 기업인데 현재 지금 재상장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네, 재상장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성지건설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재상장에 성공해서 의젓하게 거래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내지는 상폐될 뻔하다가
상폐될 뻔하다가 상폐 안 되고 이렇게 살아난 기업들도 최근에 있죠. 메디앙스도 그러하고 코오롱 티슈진도 그러하고 거래 정지되었다가 간신히 살아난 기업들. 그쵸? 그리고 쌍용차는 지금 그렇게 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되게 다양한 종류의 주식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혹시 인포피아라고 하시나요? 네이버에 한번 쳐볼까요? 조금 옛날 기업이어갖고 저같이 좀 연식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업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 인포피아라고 보이시죠? 인포피아 상장 폐지. 늘 그렇지만 상장 폐지하는 기업들은 이의 신청을 합니다. 별 의미 없는 이의 신청이요. 이의 신청에서 시간 질질 끄다가 결국엔 또 상폐가 됩니다. 퇴출 위기 몰래 인포피아 뭐 이러면서 이제 기사 나옵니다. 감사 기한 거절하고 나오다가 결국에는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상장 폐지되었는데 이 상장 폐지된 인포피아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오상자이엘이라는 상장사가 있어요. 오상자이엘이라는 상장사가 있고 이 오상자이엘이라는 회사가 이 인포피아에 대한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서 인포피아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상 헬스케어라는 기업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오상 헬스케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포피아입니다. 상장 폐지되었던 인포피아요. 근데 차트가 좀 특이하죠? 이건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은 아닙니다. 코스피도 아니고요. 코스닥도 아닙니다. 선생님 근데 차트가 왜 얘는 뭐냐면 KOTC 종목이에요. 쉽게 말해 장애 주식입니다. 장애 주식 중에서도 좀 우량한 기업들은 이렇게 KOTC 시장으로 따로 초대를 해서 KOTC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코스피라는 시장이 있고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있고 KOTC라는 시장도 있어요. KOTC는 HTS에서 이렇게 조회도 가능합니다. 즉 장애 주식이어갖고 차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참고로 이 오상헬스케어는 제가 예전에 저희 방 분들하고 공략을 했던 주식입니다. 4,000원대 공략을 해서 쏠쏠하게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제가 KOTC를 교육시켜 드린다고 공부용으로 같이 한번 그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 오상헬스케어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여전히 상당히 인상 깊은 그런 종목입니다. 큰 수익을 준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되게 다양한 장르의 주식들이 있죠.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감사 보고서 며칠만 기다려줘 지연 신청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기업들은 재상장을 노리고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 오상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코스닥에 재상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상당히 많이 정상화되었어요. 상당히 많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보시면 옛날에 이제 이 오상헬스케어가 적자까지 가고 쫓겨나고 상폐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 상당히 정상화되었죠. 상당히 인상 깊은 기업입니다. 이 친구도. 현재 상태로는 오상헬스케어도 코스닥으로 곧 상장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정이 되네요. 선생님 그러면 상장 폐지된 주식들은 어디서 봐야 되나요? 그건 어디서 보냐면 38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있어요. 보통 여기서 봅니다. 네이버에 38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보통 여기서 장애 주식들 내지는 상장 직전 주식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흔히 말하는 비상장 주식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매수자, 매도자를 찾아갖고 서로 거래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당근 마켓 해보셨죠? 당근 마켓처럼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매물 올려놓고 그렇게 거래하는 거예요. 장애 주식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이 상장된 주식들은 매매가 되게 편하잖아요. 상당히 이제 편하잖아요. 그냥 우리 매수 주문 넣으면 바로 매수할 수 있고 매도 주문은 바로 매도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상장된 기업들의 결정적 장점이 되겠고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장애 주식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 장애 주식 중에서도 인기가 없는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상장 폐지 간당간당한 기업이 있는데 상폐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거래가 됩니다. 매수 매도 찾아서 거래할 수 있는데 대부분 똥값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거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고 아마 오늘 제가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했다면 방송 초입에 이걸 아마 보여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상장 폐지라는 게 진짜 운 좋으면은 이렇게 다시 살아나기도 해요. 재상장해 갖고 대박이 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상장 폐지 될 뻔하다가 막 이렇게 거래 정지되었다가 뭐 쌍용차처럼 새 주인 만나고 막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진짜 케바케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어 갖고 상장 폐지 기업들을 제가 뭐라고 딱 이렇습니다. 예, 요거는 이렇게 상장 폐지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변수가 너무 많아 갖고 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상장 폐지는 기업이 망한 거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확한 표현은 상장 폐지는 기업이 망한 게 아니고 이 시장을 벗어나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오스템 임팔란트처럼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진 상폐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여러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시간의 시장에서 급락했던 주식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감사 보고서에 대한 사연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혹시 내가 보유한 주식이 오늘 감사 보고서 제출을 안 된 건 아닌지 아까 보신 것처럼 나 지연 제출하겠다라고 혹시 공실된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한번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 이런 리스크 요인들은 다 제거하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에서는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뭐 중요한 소식이나 중요한 뭐 뉴스나 테마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계속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하시다 보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니까요. 혼자 하는데 한계를 느끼신 분들 놀러와 주시고요. 다만 여기가 단방향 카톡방입니다. 저 혼자 정보를 제공하지 여러분들께서 대화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참고해 주시고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전이었습니다.